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혹시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였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난 시간대인데요. 저녁을 드시러 가는 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약속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 룹스살롱에서는 특별한 주제 없이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2일 룹스살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3월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2025년의 4분의 1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우리가 알던 따뜻한 봄의 날씨와는 달리 마치 겨울이 자신을 잊지 말라는 듯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면서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수업 듣는 것도 지치고 날씨도 오락가락할 때면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다 내려놓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어느 여행지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방학 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모아 여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공항으로 갈 때의 설렘은 그 어느 때의 감정보다도 특별하고 설레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공항으로 가는 길을 떠올리면 두근두근 거릴 만큼 너무도 설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오래 하는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의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제가 직접 여행 다녀온 곳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무진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교토 여행기를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나고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사카에서 신칸센을 타고 나고야로 향했는데요. 도쿄, 오사카, 교토와 같이 여행으로 엄청 대중적인 지역은 아닌 건지 나고야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나고야가 어떤 도시인지 잘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고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본 아이치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주부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역사와 현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곳인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또 항공, 로봇,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한 지역인데요. 노잼도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관광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역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여유롭고 또 교통이 편리해서 일본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은 도시였는데요. 나고야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나고야 성입니다. 나고야 성은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로 17세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유서 깊은 성인데요. 천수가 꼭대기에 반짝이는 금색 샤치오코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고야는 교통이 정말 편리한데요. 나고야 성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편리한지 아시나요? 나고야 성은 나고야역에서 단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나고야역에서 메이조선 지하철을 타고 시야쿠쇼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역사적인 명소가 있다니 걷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지일 것 같아요. 웅장한 성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나고야 성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집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죠. 특히 재건된 혼마루어전은 일본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사무라이 시대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만 쓱 둘러보고 지나간 기억이 납니다. 나고야성을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는 현대적인 명소로 이동해 볼까요? 바로 나고야의 랜드마크 중 하나, 오아시스 21입니다. 나고야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은 물의 우주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독특한 구조물이 공중을 떠다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아시스 21은 쇼핑과 휴식, 그리고 멋진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유리지붕 위를 걸을 수 있는 물의 우주선은 필수 코스라고 할 만큼 유명합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켜져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본 나고야의 야경이 정말 예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엔 비행기를 타고 삿포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고야 주부공항에서 치토세 공항을 통해 홋카이도에 도착하는데요. 1월이었음에도 다카마스, 오사카, 교토, 나고야와 같이 지금껏 여행한 도시들은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풍경은 눈에 뒤덮인 도시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껏 여행한 곳이 같은 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본 영토의 크기를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삿포로에 도착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미리 동선을 계획하지만 가끔은 우연히 마주치는 풍경이 여행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삿포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삿포로역에 도착한 순간 깨끗하게 눈이 덮인 거리와 시원하게 뻗은 도로가 저희를 맞이했는데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신선한 공기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짐을 들고 숙소로 가는 길, 특별한 계획 없이 걸었는데 뜻밖의 명소들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먼저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삿포로 시계탑 앞에 서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탑 중 하나로 19세기부터 멈추지 않고 시간을 알리고 있는 곳이죠. 아담한 건물 위에 자리 잡은 시계가 묘하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 쌓인 시계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계탑을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니 삿포로의 랜드마크 중 하나, 삿포로 TV타워를 볼 수 있었는데요. 낮에도 멋지지만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오도리 공원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공원과 함께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삿포로의 하늘을 배경으로 오도리 공원과 TV타워와 함께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오도리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한겨울이라 공원 곳곳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으며 겨울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삿포로 눈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서 눈축제 준비를 위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들을 만들고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삿포로 대부분의 관광지를 둘러본 느낌인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계획한 일 정도 아니었고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걷다 보니 삿포로의 랜드마크들을 하나둘 마주하게 된 겁니다. 가끔은 이런 예기치 않은 만남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진 명소로 떠오르는 니카상 또한 그냥 저녁 뭐 먹지? 고민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도로 맞은편 사람들이 모두 저희 쪽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니카상이 있어서 정말 웃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뜻밖의 순간들로 만들어진 여행이라 그런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은 6시 33분. 현재 여러분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소한 얘기,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윕스살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무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다양한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삐빅, 다음 목적지는 도쿄입니다. 삿포로에서 도쿄로 왔습니다. 저의 일본 여행기도 이제 마지막 여행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행의 첫 시작은 시부야로 향했습니다. 시부야역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스크린들과 사람들의 물결, 그리고 그 유명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만화인 주술회전을 좋아하는데요. 그곳에서 첫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꼽히는 시부야 사변이 일어나는 장소에 직접 가보다니 뭔가 제가 주술회전에 직접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사방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근처 충견 하츠코 동상이 있죠.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츠코 동상에서 하츠코는 기르던 주인이 죽은 뒤에도 역 앞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일화로 유명해진 일본의 개인데요. 품종은 순종 아키타견으로 그의 충성심을 높이사 충견 하츠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널리 사랑받은 강아지입니다. 그곳에서 일본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를 불렀는데요. 정말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부야를 지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신주쿠로 갔는데요. 도쿄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화려한 빌딩과 네온 사인이 가득한 곳입니다. 낮에는 회사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 더욱 활기찬 분위기로 변하는 매력적인 곳인데요. 가부키초를 지나 오모이데 요코초에서 따뜻한 야키토리를 먹으며 도쿄의 밤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 앞에서 정성스럽게 구워지는 꼬치 요리.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요. 제 고향 충주에도 오모이데 요코초라는 일식집이 있는데 그 이름이 도쿄에서 따온 것을 여행하면서 알게 되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가장 개성 넘치는 거리, 바로 하라주쿠로 향했는데요. 제2열 하라주쿠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다케시타도리. 이곳이야말로 젊음과 패션의 중심지죠. 형형색색의 가게들과 트렌디한 패션을 뽐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라주쿠에서 꼭 먹어야 하는 크레페도 빠질 수 없는데요. 달콤한 생크림과 신선한 과일이 가득 들어간 크레페 한 입. 그 한 입은 진짜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도쿄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아키하바라입니다. 전자제품과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죠. 저도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데 정말 많은 굿즈들과 피규어로 눈이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수많은 피규어와 굿즈샵이 줄지어 있고 메이드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특히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키하바라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직접 게임을 해보며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도쿄의 다양한 매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렇게 길었던 일본 여행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나보겠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사바주의 주도로 아름다운 해변과 웅장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인기 휴양지인데요. 현지인들은 줄여서 K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일몰 명소이자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여행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코타키나발루가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여행지라고 하던데 저는 이번에도 7년지기 친구와 다녀왔다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반짝이던 날, 저는 첫 번째 일정으로 마누칸 섬을 찾았는데요. 배를 타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르며 달려가는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그 느낌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마누칸 섬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투명한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었죠.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한 건 바로 패러세일링이었습니다. 커다란 낙하산을 메고 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늘로 붕 떠오르는데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섬들과 하얀 파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해방감, 그리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은 이건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감동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물에 세게 빠지게 해달라고 했다가 바닷물을 왕창 먹었는데요. 패러세일링이 끝나자마자 물을 엄청나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신나게 보낸 뒤 저녁에는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유명한 노을 명소인 탄중하루 해변을 찾았습니다. 세계 3대 석양으로 꼽히는 곳답게
하늘은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며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죠.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여행의 여운과 운전을 느낄 수 있었죠. 여행의 피날레를 장식할 반딧불 투어를 떠났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맹그로브 숲을 따라 보트를 타고 나아가는데 숲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죠.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듯 나무에 가득 달린 반딧불이가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데 자연이 주는 감동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코타키나발루 여행이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오늘의 윕스살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와본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일본 여행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까지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롱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여러분의 살롱은 어디인가요? 저희 윕스살롱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읽어보기도 하고요. 사연이 없으면 제가 매번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의 정수연, 기술의 이채연, 모니터 신소미, 제작과 진행의 저는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